6월 모의고사 사회통합 지문이었어. 자, 4번 문제 먼저 봐봐. 가하고 가지문과 나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의 글의 내용이었냐? 점수 주는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린 자들이 있었어. 5번 A하고 기억. 5번 문제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요거만 딱 잘라서 보면 답이 나오는 난도가 좀 낮은 문제였고, 6번은 가와 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적 법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절차주의적 법모델, 이게 지금 너네가 읽어서 알겠지만 세 개의 법모델에 대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문이니까 이거의 공차. 이 문제도 쉬운 문제. 7번 가의 이유. 나 글을 읽었을 때의 이것의 이유를 확인하래. 나를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8번은 사례 적용, 9번은 어휘 문제. 8번 문제도 문의는 3점짜리 문제지만 답이 너무 어이없게 쉽게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이거는 애들이 좀 겁먹어서 틀린 애들이 있었지. 아, 이거 그냥 3점짜리니까 그냥 넘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찍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아까 문제에서 슬쩍 본 것처럼 자유주의적 법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절차주의적 법모델, 이거 세 가지를 좀 이해하면서 가지문 읽으면 되겠지? 자, 근대 국가는 이랬대. 여기까지. 이 다섯 줄까지가 근대 국가의 자유주의적 법모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야.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무슨 내용이에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고,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했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최소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법이 개인의 자유를 빵빵하게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이 개입했으니까 법의 개입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굉장히 자유를 개인에게 많이 부여했겠죠.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나 상황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거야? 사회 경제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모두가 동등하지 않잖아. 삼성 회장하고 나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볼 수 없잖아. 이런 것에서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유가 뭐야? 이거 중요해. 사회 경제적 조건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국가적 사회복지, 이 복지라는 글자 자체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이 모델에서는 당연히 법이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이 권리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자, 여기도 중요한 이 단어가 나왔지. 목적이 이거야. 평등과 연대의 가치 구현이야.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뭐의 목적?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아까 뭐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더 다방면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한다는 얘기지. 이 글자가 평등과 연대의 가치라는 이 글자가 8번 문제에 나왔었죠. 8번 문제 2번 봐봐.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위해 이 목적이라고.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이 사례를 읽으면서 뭔가 약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 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이 글자 나왔었으니까 확인해야 되겠지. 제도를 구축, 제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뭘 위해서? 평등과 연대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법의 역할이 돼요.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뭔가 우리가 좀 피곤한 규정들이 늘어나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을 뭔가 규제하는 거야. 오염물질 아무 데나 막 버리지 마. 옛날에는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기들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막 그냥 음식물 쓰레기랑 막 컴퓨터랑 막 같이 버렸다고. 오염이 막 심해지니까 뭔가 대기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드는 그런 어떤 법 규정이라든가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제한하는 규정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유를 살짝 제한하는 거겠지. 왜? 법이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개념이겠죠. 9번 문제만 바로 풀 수 있겠죠. 이것으로 삼았다. 보호하는 것을 존립 이유로 삼았다. 세 자리 서술어네. 신문 기사를
근거로 삼았다. 맞는 거네. 답 1번. 그 다음 A 부분 보고 우리 5번 문제 풀 거야.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약간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더 깊숙이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모델이었어. 그런데 법적 규제가 약간 선을 넘으면 과도할 경우 뭐가 침범당해?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정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한다. 야, 봐봐.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죠. 그냥 이런 건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건 약속 같은 거야.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로써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긴다? 자율적 조절.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단어가 중요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자꾸 침범당하는 거야. 왜? 법이라는 또 문서화된 그런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못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통합이 또 방해가 생기는 와해된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긴대? 갈등 상황이 생기고 법에 또 의존한대. 그러면 법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지. 그럼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이 수행 능력이 또 막 한계에 부딪힐 거야.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뭐래? 갈등 상황에서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흔들리는 거야. 다 모두가 다 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에만 의존하니까 법이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뭐만 남아버린대? 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법에만 의존하는 상황만 생기는 거지. 그러면 또 지금 계속 인과관계로 얘기하고 있어. 그로 인해 법 규범이 더 깊숙이 개입해. 지금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더 깊숙이 개입하니까 막 자율조정 기능이 다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적 자율조정 기능이 더욱 망가지는 과정. 이게 뭐 악순환이지. 결국은 뭐니? 얘들아, 결론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법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얘기하는 거지. 5번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1번 자율적 조절 기능이 약화되는 거지 의존한다가 아니죠.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2번도 이상한 얘기고 3번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자율 조정하던 문제까지도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의 과부하가 걸린다. 정답은 3번. 4번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법 규범에만 의존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5번도 쉬운 문제였어.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모델. 자,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 왜 생겼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을 한계 때문에 생긴 거야. 4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면 2번 시대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계속 출현해 온 거야. 왜?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거 한계가 있어서 이거. 이런 거 2번 적절한 거죠?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모델, 세 번째 절차주의적 법모델에 따르면 법은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게 직접 개입 아니야. 내놓는 대신 뭐를 한대? 장사자들끼리 뭘 하라고? 너네들끼리 뭐 논의하고 협상 좀 해봐. 를 위한 절차나 권한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이거는 너네가 대화를 하고 너네가 분쟁을 해결해. 근데 나는 그 방법만 알려줄게. 여기에만 관여한대. 그래서 자율적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걸 냅두는 거지.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거야. 법이 막 강제적인 그런 기능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대화로서 합의할 수 있게끔.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너무 돈 많은 사람이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점검 과정까지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대. 이게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목적이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법모델은 자 뭐에 따라 등장했나? 시대의 요구. 4번에 2번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법모델을 다음 모델에 완전히 대체한 게 아니라 뭐야? 조금씩 공유하고 있대. 각각의 법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법체계 안에 세 가지의 법체계가 다 공존하고 있대. 그러니까 4번에 2번 적절하겠죠. 나 질문 볼게.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야.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계약이 뭔가의 원칙이 돼. 그러나 또 얘기했어.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 자, 여기서 지금 가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지. 우리는 모두 뭐가 달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갑과 을 같은 게 있잖아.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서는 자, 목적 누구야?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약자. 우리 사회에서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 이거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건 이 법률이 더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 계약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거야. 계약이 법을 앞서 나갈 수는 없어.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당연히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아파트는 뭐 상가,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그치? 집이나, 우리 집이 살아야 되는 집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면, 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가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약보다 우선하는 법률로 정해놨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이 계약보다 우선하는 거야.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 가에서 얘기한 자유주의적 법모델이겠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 가깝겠니? 약자를 보호하는 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어떤 취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6번을 보면 지금 이거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개입하지 않을 거야. 계약을 야 너네끼리 자유롭게 계약한 거를 법이 개입하지 않겠지. 당연히 1번 맞는 거죠.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근데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했어? 약자를 위한 법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임차인이랑 임대인 정도는 알아야 돼. 임대인은 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야.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임대인이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지.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약자를 위한 거니까. 임대인 네가 좀 양보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좀 양보해야 하는 법, 제도 이런 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지향하는 바겠죠.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분쟁 조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 아까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뭐를 권장한다 그러니?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야 너네 분쟁이 일어났으면 너네끼리 잘 얘기해봐. 근데 그 방법만 우리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랑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뭐야? 뒤에 나오지만 임차인이 뭐야? 나 더 살아. 임차인의 어떤 요구야. 세입자의 요구를 자유주의적 법모델에서는 임대인한테도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적 법모델이겠지. 4번 틀렸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오히려 임대인한테 너 양보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이거 틀렸어. 답 4번. 5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그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당연히 너네 분쟁을 잘 해결해봐. 뒷부분 읽어볼게요. 예컨대 계약으로 계약 먼저 했어.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기간이 누구를 위한 거야?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된대.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거야?
더 있을 거야? 나갈 거야? 에 대한 일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류를 야, 너 나가라고. 이제 임대인 주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최단 존속기간 뭐 거의 대부분 2년이잖아. 그러니까 2년 더 살 수 있는 어떤 계약갱신 법이 좀 있어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 근데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2년이라고 우리가 정해져 놔야 2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지금 문제 나왔었죠. 8번에 얘들아, 8번에 얘들아, 갑은 주인이고 A주택과 B상가를 의뢰인이 둘 다 임대했나 봐. 근데 중요한 건 A주택은 이 아파트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어. 근데 B상가는 최단 존속 기간을 안 정했다. 이 차이가 있잖아. 지금 방금 읽었던 지문에 최단 존속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최단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그랬잖아. 최단 존속 기간 우리가 몇 년 살 건지 뭘 요구할 수 있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주택은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기 2년으로 정했는데 상가는 안 정했다는 거지. 3번, 8번에 3번 봐봐. 상가는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방금 읽었죠?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야 돼. 증명해서 야, 나 너 더 살게 못 해줄 것 같아. 그럴 수 있대. 갱신 거절의 사유는 어떠니?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이 싫고 내가 직접 살 거야.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대. 이게 뭐야? 증명이래. 8번에 1번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죠? 증명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 자, 2번 봐봐. 갱신 요구권은 누굴 위한 거야? 약자인 을을 위한 거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한 규정으로 얘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원래 재판이래.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대.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자, 우리 아까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보장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보장하기 위해 이 법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정 조절 절차. 자, 이거 아까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방법은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가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너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조절해봐. 이런 의도에서 생긴 어떤 법이겠죠?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줄 수도 있대. 하지만 또 뭐냐? 조건이 뭐야?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당사자들이 그래 우리 조절해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합의를 해야 뭐가 시작된다고? 분쟁 조절 절차가 시작되고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합의가 조건이란 말이야. 합의하자.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재판으로 가는 거야. 재판하고 합의는 지금 다른 얘기란 얘기지. 근데 지금 이 8번의 사례에서 얘네 둘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중요했지만 을은 자, 더 있을 기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갱신을 거절하고 반환하라고 주택과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을은 그냥 저기 뭐야 절차 조정해봐요 라고 했지만 갑은 거절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조정 못해. 그죠? 뭐 한다 그랬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도 없어. 조정위원회가 자료 수집해주는 것도 없는 거지. 5번 봐.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얘네들은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하기로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볼게. 7번 문제는 나를 바탕으로. 나 부분에 어디를 봤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계약으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문단에서는 법이 아니라 계약 얘기를 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한 권리가 소멸했거나.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기간 끝났다고. 사용 권한이 종료된 거야. 그리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두 가지 경우야. 사용 권리가 소멸했거나 경제력이 충분하면 굳이 임차인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 계약으로 관계가 정해진다는 얘기지. 법으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 왜? 권한이 끝났으니까. 사용 권한이 종료됐으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후잖아.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어떤 의무를 지겠니? 반환할 때. 그럼 뭐야? 계약 어떤 의무든 권리든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뭐가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래. 계약이 뭔데? 무슨 계약? 사용 권한이 끝난 계약. 7번.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해 이유. 법률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끝났기 때문에. 4번.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끝났으니까 임대차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절한 건 4번이에요. 4번 봐봐. 뭐 여러 학자의 이론, 변화와 전망, 문제점, 새로운 방안 제안 뭐 이런 거 다 이상한 얘기니까 문제가 난이도 중 정도인 것 같아요.